하귀리에 사는 고창선입니다. 나이는 바라지도 않게 90살이 되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 모이는 데는 재미로 가보고 싶고 또 말도 듣고 싶고 해서 1947년, 8년, 9년 계속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47년 북국민학교와 관덕정 마당에서 3.1운동 기념 행사 할 때는 사람이 원체 많이 모이고 코스가 다 틀리니까 총소리만 들렸지 참원 현상은 저희들은 볼 수가 없었고요. 서쪽은 서쪽 길로, 동쪽은 동쪽 길로, 제주시는 중앙로 길로 그렇게 코스를 다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은 서쪽으로 듣기만 하고 총소리만 들어서 기관총 소리가 나니까 그냥 대모대가 삽시간에 사라져 해산되었습니다. 해산돼서 서쪽 사람들은 거의가 묵은성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바다 쪽으로 다 피신해가지고 바닷가를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집으로들 다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하고 그때는 배불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꿈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지만은 저희 조상 때부터 이어온 농사 그게 가장 저에게는 알맞는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평생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47년도 초가을에 일본 유안도 상륙, 미군이 상륙한 기록 영화를 가지고 개몽 강연을 하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영화도 보고 강연을 하는데 참 강연하시는 분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때 들은 거라서 참 강연을 잘해요. 연사가 하는 말이 나라를 찾고 나라를 독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면은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느냐 한 말을 하니까 그 관중이 한 사람도 박수를 안 쳐요. 그때는 세금 받아가는 것을 가장 관이 착취로 생각을 할 때지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국민학교 저희들 여기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선생님 없이 학교가 운영될 수가 없고 선생님은 밥을 안 먹고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선생님한테도 세금을 내야 월급을 주고 선생도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한 말은 박수는 안 쳤지만은 곱씹어 보니까 맞는 거다고 생각이 돼서 어린 때 생각해도 커서 내가 계몽 강연을 하는 연사가 되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래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응변대회도 빠짐없이 교내 응변대회 지역 학교 대표로도 나가서 응변대회도 해봤고 했지만 저희 가정 사정이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기는 벅차서 농사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928년도에) 극락봉에서 창건을 해가지고 한 7년 만에 7일 기도를 계속 7년 동안 하는데 3년째 되는 해에 7일 기도 도중에 났다고 합니다, 나를.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어릴 때도 그 연중 일례 기도 때라든지 그 단체 기도 때에는 어린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꼭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 부처님과는 인연이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근데 그 48년 11월 달부터 중산간 그 피난 장려 때문에 극락봉에서 월명 스님 아버지 창건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그 월명 스님이 젊었을 때 대웅전을 지어서 3년인가 밖에 그 운영도 해보기 전에 그 사찰을 버리고 다 피난을 와버렸죠. 피난을 오니까 다 소각시켜버리고 피난 와서 또 그 극락봉에서 같이 창건을 힘썼던 분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다시 모여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던 기도는 잊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원천사에 그 비어있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원천사에 가서 그 신도 대표하고 인원들을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고 해서 그 원천사에서 한 2년 거기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종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그 신도 분포상 그게 알맞지가 않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그래서 금덕 마을 안으로 다시 금덕리에서 그 마을 공유지를 또 내줘서 금덕 마을 안에 가운데 가서 사찰을 지어서 한 5년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집도 좁고 그 대웅전이 워낙 바닥이 좁으니까 신도들은 불어나고 신도회에서 이제 부득이 이건 지리적으로 또 맞지를 않으니까 딴 데로 땅을 넓게 잡아야겠다고 해서 이사를 오게 되죠. 신도에 원래 여기 800평 땅, 뭐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땅인데 내가 땅을 내놓을 테니까 제공을 테니까 여기가 교통상 여러 가지로 여기가 낫다고는 결론이 나서 여기에 대웅전을 적광전 밑에 북향으로 지었었습니다. 사찰에서 땅을 월명 스님이 그래서 조금 800평에서 붙이고 한 것이 지금 3,000평이 넘습니다. 여기 부지가. 완전히 땅을 다 확보하고 나니까 이제 대웅전 자리가 저기가 아니라는 것을 신도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님이 좋은 운을 택해서 대웅전을 짓게 됐는데 그때 마침 내가 나이가 60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해서 좀 협조해 달라고 해서 회장직을 맡고 같이 일했습니다. 월명 스님은 스님으로서만 아니고 사회 모든 분야에 아주 참 투철하신 분입니다. 극락사에서 그 피난 올 때 양봉이 그 대웅전 그 추녀 밑에 와서 붙은 거 양봉 한 상자를 가지고 그 피난을 내려와서 그 양봉이 거의 150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봉 150군에서 나는 것이 그건 아무나 양봉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참 대군을 가져서 제주도에서 그 양봉에는 조예가 깊은 분, 스님 그러면서 축산을 해요. 참 스님 자기 본분을 지켜서 법당을 지키고 그게
사회 경제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다가 인조꿀이 나와서 진짜 가짜 구분을 하고 여론이 나니까 이건 나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서 그 양봉을 다 신도들한테 분양해 줘 버리고 축산만 하는가 했더니 어느 날 여기는 세 분밖에, 우리 관내는 에올룹 동부에는 세 사람만 감귤론을 할 때인데 그 네 번째 그 우리 스님이 하고 나는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참 변화무쌍하게 경제를 활용해서 이걸 허라 말라는 신도들 앞에 일절 안 하는데 본보기가 되는 것은 뭐 크게 가리키지 않아도 큰 교훈이 돼서 신도들이 참 스님을 좋아하고 따라오는 신도들이 따라온 사람들은 전부 그 자립에 빨리 성공한 셈이죠. 영모는 입법당 그 준공을 하고 나서 그 마침 또 그 책임을 내가 그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게 돼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4.3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이 그 135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그 추진 사업을 같이 해서 참 그 어렵게 조직은 했는데 그 갈등이 심해서 도저히 그 회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초대 회장이 사임하고 두 번째 회장이 김항수 교육감이 했는데 김항수 교육감도 회의를 운영하지 못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못한 거, 전도적으로는 못했지만은 우리 마을의 위령 사업은 그때 듣고 보고 한 그 경험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를 했더니 모두가 찬성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앞장만 서면은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해서 뭐 지금도 책자들을 보면은 내가 보기로는 올바르지 못한 책이 다 나오고 있지 진실 그대로 된 책이 몇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사람이 눈을 감아버리면 모두 진실은 왜곡되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이 참 사무쳐서 그래서 그 지역 어른들이 다 박수 치는 바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나고도 교섭을 하니까 어려운 일이고 안 여는 것이 좋지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 지방 어른들하고 관은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관 믿어서 뭐느냐. 다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들이 당한 일인데 우리가 돈 내서 하면 되지. 그거 관하고 상관을 하지 말자고. 몇 사람이 그런 안이 나오니까 앞장만 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에게 알리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해서 지신밥기를 했죠. 근데 그 8년 전에
하기발전 구성할 때의 낙성으로 그 지신밟기를 1-2-1-2 팀을 두 팀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붙였더니 그렇게 잘해요. 그 아주 뭐 기차게 잘해요. 나는 배운 것이 공적인 일을 하면서라도 경비는 동정받은 돈이나 이런 희생받은 돈에서 경비를 쓰지 않는 것은 월명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돈 내놔가지고 보수하고 뭐 이제부터 모든 비용은 정식 회의비 말고는 일제 출장비고 뭐이고 그 자네하고 나가 부담해서 일 하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유지분이고 누구고 뭐 가타부타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론이 좋아지면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관심을 깊게 가져서 했더니 뭐 뜻이 있는 강하면 참 길이 제대로 생기는 것 같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봐도 참 우리가 이걸 성공적으로 어떻게 해줬는고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언은 월명 스님이 뒤에서 자기 일처럼 전부 해줬습니다. 그 영무원 이름, 그 비문 이름 이런 것도 전부 그 월명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땅도 하기 안에서는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하기 경내에는 여기에도 비문에도 나타나지만 그 모두가 희생자지 누구는 뭐 아니고 기고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도 깊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호국 영영비는 애당초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민보단이라고 그 당시에 그 성을 쏴서 안에서 지키고 총감독을 했다가 그 무장대 앞에 당한 사람들이 제외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비에 같이 넣기는 참 그 마음이 허락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호국영영비에 세우면서 무장대한테 돌아가신 분들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이 아주 좋습니다. 애당초 감정이 있어서 경찰이 된 것도 아닌 건데 마침 때를 잘못 만나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희생된 사람은 빼고 뭐 이제 경찰에서 죽은 사람만 기록하는 것도 나는 그때 마음이 지금 마음입니다. 허용치를 안 해요. 그건 똑같은 희생자지. 비문에도 그렇게 나타났고 평하는 사람들도 다 좋게 평해주고 이 사업을 할 때 경훈회장이었던 경훈회장님이 이 영무원의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깊게 보았다고. 윤 대통령님이 여기 방문했을 때 와서 지원해 주시고 이 비문을 보고 사업에 동조하자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뭐 경우에도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름 얘기해 줍시다. 누군지. 창만이 고창만 누구 되시는 걸까? 형님. 아, 형님. 형님도 행방불명, 대구 형무소에서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사촌들은 전부 일본으로 빨리 피신을 했어요. 사촌이 너인데 그 정령, 그 연령상으로 좀 위험한 연령에 있었던 분들이 네 분이 다 일본으로 피신하고, 오춘 당숙내가 당하고, 뭐 집 붙은 이웃집들이 다 뭐 피해자고, 6식구가 다 전멸해서 지금 피해 보상 받아갈 사람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 6식구가 사망 피해자 보고는 돼 있어도 기록이라도 바르게 해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게 갖고 울명스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부처님을 위해서 대웅전을 지은 것은 참 뭐 기회가, 나에게 울명스님이 기회를 주신 거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영문을 준공하고 나니까 이웃 마을들도 본따라서 그 제주도에 뭐 30몇 군데가 되다, 34군데인가 이렇게 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그 사실을 바르게 그래도 비문이라도 만들어서 세워졌지 않나. 그 영문이 끝나니까 또 뭐 문중회에서 또 큰 공사를 벌여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과양구에 탐나원을 고민수 시장님이 문중 종친회 회장을 하면서 선창을 해가지고 그걸 같이 참 어려운 고비마다 그걸 앞장서서 펴나가면서 한 그 세 가지는 그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남에게 그 원한을 사는 일이나 이런 일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살다가 깨끗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게 그게 사람이 도리라 생각을 하고, 후배 아이들 앞에라도 나는 사람답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 곱게 살다가 가는 것만이 제 소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잘 길러준 건 하든지, 참 제 내자가 참 내 어렸을 때 20에 결혼해가지고 참 지금까지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된 일 안 된 일 무척 고생을 많이 했죠. 건강이 요즘 안 좋습니다만은 부디 100세까지만 같이 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